안녕하세요. 우무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엄청 핫하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마침 원래 이제 3월 15일에 저희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제 2단계에 대한 논의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의 제목은 이렇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진행 현황입니다. 4월 13일, 오늘 지금 4월 14일이고요. 13일 기사로 15일 정무위의 1소위에 있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네,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등 현황이 산적해 있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또 멈춰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2단계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야 일정 조율이 끝내 불발돼서 소위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취소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후에 하게 되면은 이제 간사 교체가 될 수도 있어서 상반기 이내에 논의 재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지연되어 온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상임위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제기됐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약간 저도 이제 정책 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런 소위랑 뭐 정무위 이런 용어가 뭔지 좀 찾아봤더니 이 소위를 이제 통과해야 정무위 전체 회의가 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공표를 한다 이런 단계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히 며칠이 걸린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소위만 통과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큰 산은 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이제 1단계에는 조금 소위 통과가 빠르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야가 같이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소위 통과하고 바로바로 대통령이 이제 공표를 하였는데 이제 2단계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엄청 많아요. 네, 개최 여부를 확실히 이제 말할 수 없다라고 나왔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단계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1단계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1분기 중 2단계 입법 추진 방침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막 엄청 핫하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었고 후보셨던 이제 이준석 후보님도 되게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뭐 당연히 지금 전쟁 이슈도 있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뭐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 생활에 엄청 중요하게 와닿진 않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또 이렇게 그레이한 영역이라고 하죠. 불법도 아니고 뭔가 합법도 아닌 그 사이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심적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미국처럼 먼저 실행을 한 이후에 뭐 최대한 그러니까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뭔가 정책으로 뭔가 이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기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항상 흘러가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민병덕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1일에 이걸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뭐 이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법률안 원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경력을 보니까 뭐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청년일보 프로필 사진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요런 이력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막 그런 웹3 쪽 그런 강연 같은 거 가면은 자주 초청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 부분은 좀 어쨌든 이용자에 대한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약간 여당과 야당의 좀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 없이 바로바로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맡기는 그 예치금을 어떤 오타 있습니다. 여기 은행에 보관 및 관리를 해야 되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 7월인가 그쯤에 저희가 원화 예치한 거에 대한 이자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아마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2.2%에서 2.3%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을 해야 되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당연히 필요했던 건데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당연히 두 번째도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어제 저희 나라 국내 주식에서도 맨날 무슨 뭐 뒤에 세력이 있어서 시세를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래도 이제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서 관리 감독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뭐 코인 쪽 거래소는 사실 거의 뭐 개판이었죠. 네, 아무도 뭐 감시하지 않고 근데 뭐 물론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뭐 2배, 3배가 아니라 저희는 뭐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텐버거라고 하잖아요. 10배, 뭐 20배, 30배 이런 걸 노리고 뭔가 투자를 했다가 항상 좀 스캠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이면을 보면 그런 코인들은 우리랑 같은 정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자들끼리 뭔가 하고 부정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규제를 확실히 하겠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감독 검사 제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빗썸에서도 그 비트코인 송금을 좀 잘못했던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는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가 아니라 진짜 이제 뭔가 사업에 필요한 규율들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율이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누가 발행할 것이고 뭐 유통이나 준비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ICO가 이제 IPO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IPO를 하듯이 가상자산 발행하는 걸 ICO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상장 절차에 대해서도 통일된 규율을 마련을 할 거고 사업자 진입 뭐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고 지분 제한하고 내부 통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세분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이 소위 말하는 이제 STO입니다. 비증권형 코인이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되면은 STO 시장도 생각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뭐 STO 거래소의 유의미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좀 찍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약간 조각 투자와 뭔가 큰 차이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뮤직하우 맞나? 뭐 뮤직하우에 저도 지금 돈을 넣고 그 음악 저작권 수익료를 일부 좀 받는 것을 그냥 재미로 뭐 공부할 겸 한번 이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게 이제 51%룰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은데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국민의 이제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분의 50%를 초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1%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의결권을 가져가는 거죠. IT 베이스 이제 기업들은 이것은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저거는 이제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이고, 특히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 금산 분리 원칙과 전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도 15에서 20%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지금 요게 완료되지는 아마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이 엄청 큰 이슈였죠. 이것도 이제 그 지분율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민간 주도하에 이런 추진되는 이런 대형 인프라 구축이나 투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해외도 근데 시끄러운 건 많습니다. 미국도 약간 차이는 그래도 조금 더 규제가 널널하다이고 법적 그런 규제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인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도 비은행 기업도 준비금 100% 증명 시 허용 추진이 가능하고 그치만 어쨌든 지금 미국도 계속 뭔가 SEC에서 이 증권형으로 보면서 고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안 관련된 이슈는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그 마운트 국수 사건인가 뭔가 해킹 사건들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의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쪽 시장을 저도 뭐 크게 팔로우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내에서 생각보다 업비트 가입자 수가 뭐 물론 중복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IT에 대해서 굉장히 금융에 대해서 좀 친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이런 법들이 나와서 또 좀 똑똑하신 분들이 관련된 것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쪽에서 아직 딱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만 또 이런 것들에 중간중간 기회가 생기면은 이쪽 관련 사업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그 자본금이 막 5억인가 10억 이상이 되어야 돼서 뭐 제가 직접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 그 마포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신촌이랑 홍대를 가보면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다면 이게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올 텐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해외 관광객 니즈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K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잘 나가고 15일날 회의는 취소가 되었지만 또 다음 회의가 혹시나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잡히게 되면은 한번 보고 또 다음 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